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MBC가 보도한 단독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 민주당이 협박했다 라는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의 육사동기 변호사가 곽종근 아내에게 수차례 연락해서 민주당에 협박당했다고 하라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민주당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김병지 의원 등 민주당의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혀보는 게 어떠냐. 내란을 일으킨 건 민주당이다.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노란한 불쌍하고 어리석은 군인답지 못한 군인으로 치부될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의 아내는 단호하게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이게 곽 전 사령관의 생각이고 가족의 입장이다 라고 홍수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그동안에 국힘이 주장한 민주당 회유설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결정적 증언에 대해 국힘은 민주당이 곽종근을 회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증언은 오염됐다는 공작을 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관련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는 단독 총 갖고 다니면 뭐해? 김 여사 경호처 질책을 보도하는데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라고 말한 것을 상부에 보고했고 이를 경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김여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인생 전부가 거짓인 존재. 윤석열이 술에 취해 잠에 빠지면 남편 핸드폰을 갖고 새벽까지 대통령 노릇하던 자. 돈이 되고 힘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자. 죄라는 개념도 양심이란 단어도 애시당초 모르는 자. 곽종근 아내. 윤석열 측의 회유에 맞서 남편이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니 죄값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훗날 역사 앞에서 떳떳하고 싶다며 거짓 증언을 거부함. 그 남편의 그 아내,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함. 곽종근 부부는 차라리 투스타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윤석열을 만나서 별 3개를 단 것이 가장 큰 불행이 됨. 곽종근 부부에게는 윤석열과의 만남이 가장 비극임.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한 내란 사태의 진실을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벌이는 심정과 자세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벌인 계엄으로 인생 종친 부하들에게 본인의 책임은커녕 이런 식으로 부하들의 증언을 오염시켜 사건을 비틀어 살아보겠다는 것이야말로 비열함 그 자체가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책임진다는 곽종근 아내의 발언은 윤석열에게 해당되어야 할 발언인 것인데 이런 일말의 양심은 고사하고 윤석열 계엄이 아예 학살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MBC의 단독 종이간 1000개, 영연백 3000개, 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에 따르면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의 대량 구매를 알아보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 3000개 넘게 실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이재명,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등을 수집소로 이동하는데 이 수집소 중 한 곳에 있는 부대가 바로 종이관을 문의했다는 부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계획까지 했던 윤건희 정권이니 김건희의 총기 발언은 놀랍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킬링필드가 열릴 뻔이라고 했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비상계엄 직전에 군이 시신 운반용 가방 3000개를 준비했단다. 정말 대량 학살을 예비했던 것이 분명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군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체를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 없앨 작정을 한 겁니다. 윤석열 복귀를 바라는 자들을 더 이상 이념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살인마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내란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추미애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 시체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을 24년 12월 3000개나 더 비축했다. 그전 4년 동안 영연백 비축 물량은 1000단위에 불과했다.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 황교익 작가는
지난해 군대에서 영연백 3,000개를 구매했다는 뉴스를 보고 그게 뭔가 하여 찾아봤습니다. 시체를 운반하기 위한 비닐백을 이렇게 부르는군요. 3,000. 이런 살인마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였다니 대한민국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 맞는지 괴롭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이 같은 국민적 두려움과 분노는 모두 헌재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노정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불이행은 결국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도 불복하라는 지령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파면 나와도 대선일 지정도 않고 시간 끌며 버틀 심산으로 니들이 어쩔 건데 간보게 하는 중 아니겠는가. 아니라면 당장 헌재 결정대로 마은혁 임명해서 자신이 만든 위헌 상태를 해소하라. 마은혁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나온 지 벌써 20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입니다.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첫째, 최상목을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에게 광장의 절박함과 분노를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주당이 잘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은 광장에서 혹은 자기 자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쳐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파면을 외치고 주장해야 헌재에 들립니다. 빛의 혁명도 혁명입니다. 모든 혁명은 고통과 위기의 순간을 동반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민주시민은 이 거악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파면 선고의 지연은 내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늘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의 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담는 종이관과 영현백까지 준비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80년 광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온 국민의 민주 열망을 담은 개헌으로 헌법 수호를 임무로 출발한 헌법재판소입니다. 민주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탄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헌재가 즉각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연장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헌재 결정 존중을 요구하는 최상목 대행은 거울을 보고 안 부끄럽습니까? 양심과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미 국정의 임시 책임조차 감당할 자격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최상목이란 이름은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지식인의 능력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여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덜 추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